예, 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 2022학년도 재수 선행반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예정대로였다라면은 지금 이 시각에 전국 종로학원에서 지금 설명회를 각기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2.5 단계로 좀 더 위험한 단계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프라인 설명회를 모두 취소하고 온라인 설명회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주요 사항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각 종로학원 캠퍼스별로 각 학원 원장님들께서 또 자세한 설명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사실은 지금 예년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정시 원서 접수를 지금 많이 목전에 좀 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됐을 텐데 올해 입시 일정이 대부분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단계가 예년 같으면은 재수를 선택하는데 아마 중요한 결정들을 어느 정도 이미 마친 상태로 볼 수 있는데 금년도는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채점 결과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은 내년도 입시는 지금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단계쯤에 재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그 상식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는 보여집니다. 먼저 국어 과목을 재수생들 한번 살펴보면은 보통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대학생들이 등급이 한 등급이라도 상승하는 학생들을 저희 종로학원에서 표본으로 좀 조사를 해보면은 3등급 대학생들이 재수를 했을 때 1등급이라도 올라간 학생들은 한 41.2%, 4등급 학생들이 3등급 이내로 진입한 학생들이 한 55%, 5등급 대학생들이 77%, 등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등급 상승의 어떤 그 효율 자체는 또 높아지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3등급 대학생들이 1, 2등급으로 진입하는 것은 수시 최저 등급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사실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4등급 대학생들이 3등급으로 뭐 바뀌어진다라든지 5등급 대학생들이 한 4등급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는 재수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냉정하게 평가를 내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보통 4등급 대학, 5등급 대학생들은 실제적으로 4등급 대학생들은 한 2등급 이내 정도로 5등급 대학생들은 최소한 3등급 이내 정도로 진입을 했을 때는 뭔가 대학의 라인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어떤 유의미한 어떤 가치 있는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본다라면은 사실은 4등급, 5등급 대학생들이 한 1등급 상승 정도로 가지고선 재수를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면은 4등급, 5등급 대학생들이 한 2등급이라든지 최소한 3등급 이내로 올라갔던 학생들은 저 퍼센티지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30%대 내외 정도가 좀 그렇게 의미 있는 변화로 좀 연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은 되니까 참고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3, 4, 5등급 대학생들이 지금 55%, 61%, 78%까지 6등급 대학생들도 한 88%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국어보다는 수학 가형의 등급 상승이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재수의 어떤 그 수학에서 어떤 그 성공 확률은 조금 더 높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뭐 3등급 대학생들이 1, 2등급으로 진입을 한 건 사실 유의미한 변화고 뭐 최악으로 한 25% 학생들은 오히려 3등급보다 더 떨어진 학생들도 발생을 했다라는 점들도 한 분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4, 5등급 대가 한 78%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사실 4등급은 한 2등급 이내에 진입, 5등급 대학생들은 최소한 3등급 이내 진입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 수치에서도 한 3, 40%대 정도 학생들이 사실은 유의미한 어떤 그 재수 이후의 어떤 그 결과값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과 학생들은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 대학생이 마찬가지로 한 50%에서 최대한 78%까지 등급이 내려갈수록 등급의 상승률은 이제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등급이라든지 5등급 대학생들은 4등급은 최소한 한 2등급 이내 정도, 5등급 대학생들은 최소한 3등급 이내 정도 했을 때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도 실질적으로 등급에 대한 어떤 그 상승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정도 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영어 과목은 3등급대, 4등급대, 5등급대 학생들이 한 50% 중반대에서 한 86%까지 어쨌든 등급 변화가 있었다. 근데 영어 등급은 사실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최소 3등급대 학생들은 한 1등급대 정도 올라갔을 때 의미가 있고 4, 5등급대 학생들은 최소 여기다 2등급 이내 정도 때는 올라갔을 때 의미가 있는 숫자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4, 5등급대 학생들이 사실 영어에서 한 2등급 이내로 갈 확률은 한 20, 30% 정도대로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탐구는 지금 현재 국어, 영어, 수학보다 점수 상승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보통 재수를 하기 전에 사회탐구 과목을 좀 잘못 본 학생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금년도는 또 사회탐구가 또 과목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렵게 출제되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회탐구 때문에 아마 재수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도 점수 상승률이 한 4, 5등급대 학생들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고, 올해 지금 사회탐구, 과학탐구 모두 어렵게 출제되었는데 지금 사실 이 시점에서도 4교시 탐구 영역에서 지금 끝나는 종을 잘못 치는 바람에 지금 학생들이 좀 피해를 봤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2등급 정도 때가 그 한 2분 동안에 걸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추정이 될 정도로 올해 사실은 그런 고사장이 있었던 학생들은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좀 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재수하는 학생들의 그 재수하기 전에 성적 분포도를 봤을 때는 사실은 국어 과목에서는 4등급대 학생들이 제일 많은 학생들이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에서는 한 5등급대 학생들, 인문계 같은 경우에서 한 4등급대 학생들, 영어는 한 3등급대 학생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탐구 영역을 못 봐서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탐구 영역은 한 5등급 때 재수하기 전에 맞았던 학생들이 좀 그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만큼 고3 때 수능보다는 내신에 조금 집중을 했었고 수능 공부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드러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지금 현행 체제 하에서 지금 재수생 비율이 2005학년도가 지금 현행 그 수능 체제, 사탄, 가탄 선택형으로 좀 바뀌진 수능 체제가 지금 2005학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가 이제 접수자 기준으로서는 재수생 비율이 가장 높은 해다.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재수생 숫자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좀 고3 학생 수가 전년에 비해서 좀 더 줄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내년에 졸업을 해서 재수를 할 때 재수생 숫자는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3 학생 수 대비 비율로 놓고 봤을 때는 재수생 비율이 금년도만큼 여전히 좀 높을 것으로서 1차적으로 전망은 되는데, 전반적으로 금년도 고3 학생 수가 좀 주는 것을 감안을 한다라면은 재수생 숫자와 재수생 비율도 내년도에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재수를 했을 때 그 재수생들과의 경쟁은 그 금년도보다는 조금 완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재수생들이 이제 그 수시에 지원하는 경향은 86%가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재수는 사실은 두 가지로 결론을 내려본다라고 하면은 논술을 준비하면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다. 논술과 정시로 거의 압도적으로 뭐 구분이 될 수밖에 없고, 일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노리는 학생들은 이제 일반고 학생 출신 중에서 학교 내신 성적이 좋으면서 수능 준비가 안 되었던 일부 학생들, 그리고 재수를 하면서 학종으로 또 원서를 내는 학생들은 특목 자사고 출신이면서 비교과 영역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학생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재수생들은 논술이 거의 수시에서 90% 정도대를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년도 이제 재수에 대한 전망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수생 숫자는 내년도에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고3 대비 재수생 비율도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 간의 경합이라든지 경쟁은 조금 더 완화될 수가 있는데, 당장 이제 재수생들한테 가장 영향이 큰 게 이제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거고,
정시에서는 정시 선발 규모가 이제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16개 대학에서 지금 한 4,500명 정도가 증가된다. 금년도보다 비율로 놓고 봤을 때는 증가 숫자 비율로 놓고 한 30% 정도가 지금 증가된다 이렇게 보고 각 대학별로 놓고 봤을 때는 한 37% 정도 때까지 이제는 올라간다. 지금까지 사실 대학 입시는 기울을 찌는 운동장이었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가 왜 떨어졌는지 붙었는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환경적인 입시 구조적인 측면들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얘기한다라면 논술 또한 어떻게 써서 붙었는지 뭐 잘못 써서 떨어졌는지를 사실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원인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어떤 낙오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나마 그래도 좀 구제를 할 수 있는 게 정시라는 제도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저걸 뒤집어 엎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일부 대학에서는 정시 비율 자체가 10%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도저히 엄두를 못 냈던 것들인 거죠. 근데 내년도는 한 4,500명까지 증가되니까 특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900명까지 증가되고 있고,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300명대, 성대, 한양대 모두 사실은 금년도보다는 한 30%대 정도 이상대로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 재수생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한 규모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실제 한 4,500명 정도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은 수시에 못 뽑아서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까지 합친다라면 저기에다 한 10%를 정도 추가적으로 더하면은 한 5,000명 이상대 규모가 학대가 된다. 사실 재수생들에게는 이만큼 더한 어떤 좋은 기회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재수생 숫자도 좀 줄 수 있고, 뭐 고3대 비율도 좀 줄 수 있는 데다가 정시 학대 규모는 한 주요 대학에서 거의 한 30% 정도가 지금 학대된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수치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약대가 지금 34개 대학에서 1,500명이 지금 새로운 규모로 들어온다. 안 뽑던 것이 뽑는 걸로 들어오는 거니까 약대라든지 이런 계열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은, 굳이 약대라든지 의예과가 아니더라도 자연계 일반학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합격선 자체도 지금 현재 다들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대 약학 계열의 위아래 학과들이 사실은 저희 인원이 새롭게 선발로 들어오기 때문에 합격선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학들이 수월해진다. 뭐 서울대 뭐 수리과학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유리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대 약학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천대 한의학과라든지 고려대 기계공학부, 그 다음에 고려대 수학교육학과, 뭐 그 위에서 뭐 조선대 의예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합격선 자체가 낮아지면 낮아졌지 뭐 크게 높아질 원인은 아닌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고, 성균관대, 연세대 약대 같은 경우에 비슷한 라인업에 있는 학과들, 뭐 고려대학교 산업경영이라든지 뭐 생명공학부 이런 학과들이 들어가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 있는 라인업 선상에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대, 그 다음에 경희대, 고려대, 세종약대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서강대학교 자연계열 학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약대의 새로운 한 1,600명 정도 규모의 선발은 일반적인 학과에서도 어떤 그 대학 들어가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런 부분을 일단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년도에 이제 수능이 바뀌어지는데, 국어 과목은 뭐 합북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뭐 바뀌어진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어쨌든 두 개 영역으로 바뀌어지는데,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할지가 이제 그 내년도 입시에서 하나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수학은 학률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세 개 영역으로 이제 구분이 돼서 나오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선행반부터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거,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 유불리가 나타나는 것을 또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정확한 규모는 내년도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대충의 숫자가 이제 나타나기는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국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선택 과목 이전에 공통 과목에 대한 그 비중 자체가 76%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재수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공통 과목에 관련된 부분들을 얼마만큼
빨리 마스터를 해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성패가 좀 갈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좀 심플하게 좀 그 정리를 좀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예비 이제 재수 준비생 내년도, 그다음 예비 고3은 저희 회사에서 오랫동안 좀 조사를 해봤더니 뭐 인문계 자연계 나눠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재수생들은 합법과 작문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응답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내년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을 선택 확률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재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긴급하게 좀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100%가 확률 통계를 하겠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일부 학생이 이제 미적분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걸 나눠지긴 하는데 어쨌든 인문계 학생들은 재수를 내년도에 하거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저는 거의 확률과 통계 쪽으로 지금 뭐 비중이 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계가 이제 문제인데 내년도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금년도 수능에서 기하 과목이 수능에서 빠져 있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또 기하가 선택 과목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한 16% 정도도 기하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단 반응이 나타난 거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이 72.4%. 그러면은 내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만약에 미적분을 선택을 한 학생들은 재수생들하고 미적분에서 경합 라인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참고를 한다라면은 지금 현재 선택 비율보다 기하 선택 비율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왜냐하면은 수능에 강한 재수생들이 지금 현재 미적분에 상당히 지금 포진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듭니다. 학생 수는 내년도에 뭐 고3 되는 학생 수가 금년도에 비해서 큰 폭의 변화가 없습니다. 한 14,000명 정도 더 늘어나는 규모로 돼 있는데 뭐 정시학대라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큰 의미 없는 수치 변화니까 내년도 뭐 고3 학생 수는 큰 어떤 그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로하고 이제 내년도 이제 운영 방침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도 그렇고 지금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내년도까지 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강남 종로학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학원 전체적으로는 일단 반편성 규모를 줄이자. 목표는 학습 효과를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일단 목적을 두고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뭔가 좀 대응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은 하되 학생들 간의 어떤 그 거리 자체를 유지를 시켜준다라든지, 뭐 최악의 상황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된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서 생중계 수업을 하더라도 사실은 교사 한 명이, 강사 한 명이 학생들을 한 10명대, 지금 이 강의실이 정상적인 책상으로 보면은 한 50명 정도가 들어오는 반의 사이즈입니다, 이게. 그런데 내년도에는 소수 정예 그룹반으로 책상을 딱 지금 10개만 이렇게 놓고 있는 반이 만들어집니다. 소수 정예 그룹반인데 이 10개만 책상에 딱 들어가는 반은 자연계 반이고, 문과반 같은 경우 요거보다 한 2개 정도는 더 많이 넣어서 12명이 들어가는 소수 정예 그룹반이 종로학원 설립 이래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반은 우선 자연계는 지금 현재적인 점수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의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뭔가 강도 높은 어떤 수업이라든지 관리와 학습 양을 통해서 그 어떤 의대 취직까지도 진학이 가능한 그런 반으로서 특별히 형성되는 반으로 볼 수 있고, 또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명으로만 이렇게 구성이 했던 게 더 뭔가 더 밀착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또 의치안을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도를 좀 높여야겠다 생각해서 더 밀착형 소수로 가고자 해서 10명으로 편성을 했고, 인문계는 12명으로서 서울대연대 고대, 지금 현재 점수로서는 사실 조금 미진할 수 있지만
뭔가 새롭게 편성된 반에서 노력을 해서 서울연대 고대반까지,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 진입을 목표로 하는 반으로서 이제 특별히 만들어진 반이 소수정예 그룹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뭐 의대간이라고 해가지고 의대가 뭐 특별하게 새롭게 보는 시험도 아니고 특별히 다른 수능을 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그 형식적인 면만 의대간으로 갖춘 반하고는 좀 차별화를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두겠다라고 이렇게 방침을 좀 서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은 그 그 다음에 소수정예 일반반은 지금 20명, 강남 종로하고 강남 종로 그 대치동과 그 교대간은 20명으로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 그 반에도 사실은 강남 종로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원에도 많아도 30명대 이내로 다 편성을 하게끔 내년도 종로학원의 반 운영의 어떤 그 편성 방침을 아주 파격적으로 좀 변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수정예 그룹반이라든지 한 20명대 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생각했던 재수 종합반의 그런 형태보다는 소규모 그룹식, 어떻게 보면은 그 가외식 지도가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내년도 종로학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가장 어떤 첫 번째 반편성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대단히 힘들게 전개되고 있어서 지금 경기 상황도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년도 재수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 더 부담을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좀 덜어드릴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 게, 종로학원에서 내년도에 재수를 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성적들을 다 분석을 해봤을 때 거의 전원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장학 혜택이 지금 종로학원이 설립된 이래로 가장 파격적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행반 때부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게끔 시스템을 지금 현재 장학제도를 바꾸놨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반 때부터 지금 이렇게 장학 혜택을 바꾸놓은 게 여러 가지 경기상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선행반 때 장학금을 받고 들어온 학생들은 정규반 때도 그대로 적용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정도 재수를 해서 점수 상승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점수 때는 전원 장학 혜택을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선행반 때부터 종로학원의 파격적인 장학 혜택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종로학원 강사진. 평균 학생들로부터 강의 만족도가 96.5% 강사진으로 일단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아마 줄을 서면서 단과 강사 수강을 끊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어떤 경험도 있으실 테고, 학부모님도 그러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대입 재수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교식의 뭔가 운영체제로 되는 곳이다 보니까 단과 강사로서는 사실은 재수가 많게는 10개월, 적게는 9개월 장기례 있었는데, 인기 위주의 단과 강사, 강의 일방적으로 하는 강사, 이런 부분들로서는 사실은 종합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의 수업 형태로서는 사실은 대입 재수를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재수 종합반의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인강의 스타 강사진들은 일단 재수 종합반에 수업 자체를 들어오질 않습니다. 대부분들은. 그래서 사실은 인강 스타 강사 위주로서 지금 수업 형태가 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는 학생을 밀착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도 받아줘야 되고, 학생이랑 하루 종일 밤에까지 같이 호흡을 하는 강사들이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스타 강사라든지 이런 단과 위주 강사들은 이 자체가 구조적으로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재수종합반에서는 사실은 인강 스타 강사라든지 단과 종합반 강사, 단과 어떤 위주의 강사진 자체는 사실 구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할 때는 어떤 그런 강사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거는 고등학교 때라든지 이럴 때 아주 초단기적으로 뭔가 승부를 걸 때는 그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 재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성적 상승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어쨌든 수업 형태도 반 구성 형태도 이렇게 파격적으로 바꿔놨고, 그리고 소수 그룹식이고 그 다음에 밀착 관련 거의 가외식 분위기로서 수업을 하는 형태로 공간을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쨌든 종로학원 선행반에서부터 어떤 장학 혜택도 좀 많이 받아 가시고, 또 이게 정규반 때도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도 생각을 해 주시고, 종로학원의 어떤 그 우수한 강사진으로부터 1월 달부터 시행되는 어떤 선행반부터 여러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해 드릴 테니까 1월 11일 날 종로학원에서 만나기로 하고, 어쨌든 내년도 입시에서는 여러분들 생각 이상의, 상상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학원 강사진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이 정도로 마치고, 지금 각 학원 원장님들께서 지금 학원별로 또 자세한 또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수능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는 어쨌든 종로학원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